지금서부터 협동조합 제4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총회, 이사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총회는 조합원을 구성으로 해서 조합장이 의장이 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라고 구분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산총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 300인 또는 이 10%의 동의를 받아서 소집의 목적과 이유가 명시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총회에서 신속히 보고해야 될 경우에도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2주 이내에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요. 감사의 청구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감사의 총회 소집과 관련돼서는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유고가 됐거나 아니면 뭐 구속이 됐거나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5일 이내에 발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의 총회 소집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 대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집 통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부의안건, 회의 일자를 적은 이 소집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되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만 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사항 부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의 개의와 의결 종주서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과반수, 대의원 출석이 과반이 있을 때 개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안건과 관련된 것은 의결과 관련된 것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조합원의 제명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의 특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에 가름한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이나 분할은 전체 조합원들을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할 때는 대의원들한테 그것을 주지만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합원 전체 투표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 안 드리고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결 취소의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 장관에서 청구할 때는 의결일이나 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조합원 300인 또는 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 법 또는 부당 의결 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 정지와 관련된 것은 농림식품 장관이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 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총회 연기 총회 연기 또는 속행의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 6항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총회의 의사록은 대의원 5명 이상의 기명날인으로 서명합니다. 대의원의 총회를 가름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 조합의 대의원 수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로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의 해임은 선출구역 안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조합장에게 대의원의 해임을 위한 투표 요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의원의 해임 또는 대의원 선출구역 안에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조합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25인 이하로다가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정기와 임시이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정기는 결산서를 제출했을 때의 정기이사회라고 그러고 나머지와 관련된 것은 임시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결사항과 관련된 것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운영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각 조합에서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 및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조합장 상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1,500억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상임으로다가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적으로는 2,500억 이상이면 반드시 비상임조합장의 상임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좀 대처하겠습니다. 감사의 대표권.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해서도 똑같다. 감사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이사가 만약에 법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안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대신 그런 회의를 주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내용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 임기는 조합장과 이 조합의 이사는 4년, 그 외 이사는 2년으로 사회이사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건 2년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다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상임 조합장 같은 경우는 이 연임을 이 3번까지는 가능한데요. 아직 비상임과 관련된 부분은 연임제도가 연임과 관련된 부분에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법령 정관의 위반 행위, 그리고 임무 소홀 등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이 연대배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매상거래 등은 신용사업은 3억 원 초과, 신용사업 외에 거래건당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직원의 임면, 요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직원의 직무, 예, 요것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선거. 예.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보고요. 지금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공직 그 선거, 유타 선거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뀐 이후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공보, 임명부 작성 및 열람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유타선거법이 이 변경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선 이 자세하게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방법과 관련된 거는요.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요. 이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진행을 합니다. 단 그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거는 1인 2표도 행사가 가능한데요. 여긴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경우에 예, 가능합니다. 뭐 투표 절차, 투표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무효투표와 관련된 것도 자료로 대체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인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조합이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대의원과 관련되어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 조합도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사 선거, 비상임 이사, 그리고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제한과 관련된 부분도 넘어갔고요. 이 상임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 방법과 관련된 건 이런 겁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상임이사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이사를 뽑을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선거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상임감사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대의원 선거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당선인 결정도 자료로 좀 대처하겠습니다. 회계. 회계는요,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합니다. 이 조합 회계연도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구분 등 하면은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일반 회계는 종합 회계로 하되 신용사업과 신용사업 외를 구분하고요. 이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 회계로다가 운영을 합니다. 그 특별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밖에 일반 회계와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의 조합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과 관련된 부분은 어, 자세하게 이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결손 보존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분할, 조직 변경 및 청산 이거와 관련된 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 서류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규약 및 그 규정과 관련된 부분도 도표로 대처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농협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고민에서 간단하게 내용들만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끝으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7대 원칙. 예. 이건 정관에 다 담아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관이나 농협법이나 이러한 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저는 협동조합의 개혁은 이 7대 원칙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원칙은요,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조합원 제도이고 이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원칙은 자율과 독립, 5원칙은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원칙은 협동조합 간 협동, 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렇게 해서 7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협동조합 그리고 농협은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농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